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4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어제 띵글 매매 방법 제가 올려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샘플을 올려드릴게요. 이제 코퍼스 가격이 내리니까 또 안티분들이 슬슬 오세요. 자, 보세요. 봉이 있으면 이렇게 고가가 있고 이렇게 저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자, 상단선이 고가 아래로 오면 매도고 하단선이 저가 위로 오면 매수잖아요. 이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분기봉으로 봤을 때 하단선이 여기 있고 저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매수 영역이죠. 그러니까 305에서 330은 매수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1월달 시작할 때 바로 해드렸어요. 그죠? 다 해드렸어요. 330까지 내려갈 수 있고 330에서 305 사이는 매수 영역이다. 305 저가를 깨면 하방이 되지만 305를 못 깨면 그 자리는 매수 영역이 된다. 그래서 330 언더로는 매도를 못한다 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코퍼스 설명 드릴 때 2480원 이후로는 매수 가치 없다. 보유할 거냐 청산할 거냐 결정해라. 그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2480원 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다 갑자기 훅 내렸어요.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코퍼스에 대해서 주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코퍼스 매수를 추천하나요? 코퍼스 방송을 하는 거지. 코퍼스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330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러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러나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코퍼스 빨리 팔아 라고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무슨 권리로. 그러면 사람들에게 코퍼스를 팔아라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냐는 거예요. 왜 제가 사람들에게 코퍼스를 팔아라 하고 레버리지를 사라 하고 방송을 해야 되죠? 330 언더는 매수 가치가 없다. 보유할지 청산할지 결정해라. 그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결정을 누가 할 거냐죠. 제가 팔아라 라고 하는 거는 결정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따라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결정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죠. 본인이 지금 매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할 건지 청산할 건지 스스로 결정을 하라고. 자,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핑계를 댈 수가 있나요? 아무한테도 핑계 댈 수 없어요.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어떤 결정 사항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게 청산이든 보유든 본인의 몫이잖아요. 본인의 몫이라고. 근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틀렸다고요? 지금 문제는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차트는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프로그램대로 안 가면 좋겠는데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띵글이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하단선 있죠?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르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작년 8월 개인 매수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면 누를 수 있고 개인이 매도하면 감아 올리는 거죠. 지금 개인이 매도하잖아요. 그럼 감아 올린다고. 노코멘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분기봉은 매수 구조야. 분기봉은 매수 구조라서 매도하기 힘들어요. 매도는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할 때만 가능해. 누적으로 개인이 현물 매수를 가지고 있을 때만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 장대음봉으로 끝난 날이 있어요. 1월 17일인가? 예. 그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있어요. 예. 고버스 사셨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바닥일 수도 있다고. 예? 바닥일 수도 있다고.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고버스 7,000원 가고 8,000원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누군가가 고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버스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고버스에 관심을 가질 건지 가지지 않을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한 뒤에 이 방송을 보겠죠. 예? 이 방송을 보고 내가 고버스를 매수해야지 매도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 이미 본인은 결정하고 이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거래를 꼬드겨가지고 예, 리딩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월봉을 보세요. 하단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저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는 저가 못 지켜. 그쵸? 얘는 저가 못 지킨다고. 얘 상단선 여기 있죠? 고가 여기 있다고. 여기가 매도 영역이에요. 그죠? 그럼 주봉은 위가 열렸어. 하단선은 여기 있어. 자, 이게 매수 영역이죠? 자, 주봉 보고 매수할 수 있나요? 없어. 월봉 보고 매수할 수 있나요? 없어. 이해되세요? 주봉은 매수 못해 이제. 왜? 하단선 벗어났어. 월봉 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났어. 그러면 지금 남은 건 뭐예요? 월봉의 매도냐? 그죠? 월봉의 매도냐? 아니면 하단선으로 회귀할 거냐? 분기봉 하단선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월봉이 찍어 누를 거냐? 그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월봉으로 보면 매도죠? 왜? 상단선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게 사용한 거야. 사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해.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해야죠. 단,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은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어요. 상단선과 고가 사이니까. 이 구조라고. 그리고 분기봉은 가장 좋은 매수 영역은 벗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 사용한 하단선이 과연 개인의 현물 매수로 눌러질 거냐? 아니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서 감아 올릴 거냐?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차트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차트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예? 왜 2480원 위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 못한다니까요. 근데 2480원을 간다, 330을 갈 수 있다라는 건 이미 1월달 시작했을 때 다 공유해 드린 내용이에요. 저만 공유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일부는 다 공유를 해드렸다고요. 자, 그러면 330에 갔을 때 본인이 고버스를 청산을 안 했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응?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제가 판단해요? 투자자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왜 제가 개입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정보를 다 계속 제공하죠. 예?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면 상황이 바뀌는지. 그래서 개인의 누적 거래 내역도 계속 공유해드렸고 1월달이 끝났을 때도 너무 적다고 2조 8천억 밖에 없었으니까 예. 5조 4,600억 원에서 2조 8천억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7.5조 원을 매도한 개인이 1월 달에 2조 8천억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예,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공유를 다 해드렸고요. 예, 2월 달 됐을 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월봉 구조상으로는 이건 저가를 방어하려고 그려놓은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해요. 근데 왜 올랐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분기봉은
개인의 현물 매수 없이는 못 내려간다고. 예, 그래서 이걸 찍어 누르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개인의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로 계속 현물 매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상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건 주봉뿐이에요. 주봉만 문제가 생겼어. 왜? 상단선이 있었는데 상단선 다 없어졌어요. 그거 말고 분기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건 차트가 아니라 개인의 현물 매수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결정도 투자자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는 투자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저는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고포스 거래를 하시는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2480원 위에 올라갔을 때 과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거기서 보유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의 상황도 잘 인내해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2480원 위에서 매도하셨다면 차트대로 한 거잖아요. 차트대로 거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에 와서 이 차트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트대로 움직였는데? 차트를 사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가장 아쉬워요. 네? 실제로 차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불만이 없으세요. 실제로 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큰 불만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해석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그걸 직접 관찰하면서 해석하지. 저는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지. 단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도와드리는 거죠. 샘플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요인,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도 그렇고 채팅으로도 그렇고 다 공유를 해드려요. 단 저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되면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 못 하실 거잖아요. 스스로 결정한 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남한테 의존해가지고 판단하는 분들은 스스로 판단 못 합니다. 그런 이유예요. 만약에 월요일에 개인이 현물 매수하죠? 그럼 또 빠질 거예요?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또 빠질 거라고. 지금은 개인이 현물을 사면 빠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려면 무조건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거래를 잘 보세요. 차트는 상방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 분기봉은 차트가 상방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서는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거래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잘 관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